어, 다섯 번째 주 마지막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누적적 치명적 이덕, 누적적 증가 등등에 관해서 이번 시간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뭐 이해를 할 수도 있고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쩌면 벤처 경영학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아닌가. 이 부분은 조금 추후에 가서도 조금 더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어떻게 빌 게이츠가 되었는지, 빌 게이츠가 빌 게이츠를 만드는 것은 플러스를 가지고는 아무리 설명을 하더라도 빌 게이츠가 가지고 있는 수십 조의 재산이 성과죠. 성과의 결과물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비틀즈,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비틀즈 수억 장의 앨범을 팔고 세계적인 인기를 누렸던 비틀즈는 설명이 불가능하고요. 이수만과 양현석도 산술적인 이 친구들의 능력의 전가랄까요? 구의 전가는 아무리 설명을 하더라도 누적적 이덕, 누적적 최종의 공식을 대입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가장 최근에 보면은 그냥 우리 가까운데 보면은 안철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울대 의대를 졸업해가지고 의사였어요. 그리고 대학원에서 석사 박사 공부를 하던 시절에 컴퓨터가 갑자기 뻥 해가지고 다 날아갔어요, 자료가. 오늘날에 보면 컴퓨터 바이러스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라고 연구를 하다가 결국은 나름대로 이걸 방지하는 백신을 개발한 거죠. 이게 안철수 그때 뭐였죠? 뭐 하여튼 바이러스인가 뭐 하여튼 뭐라 그랬죠? 뭐 하여튼 안철수 씨가 무료로 만들어가지고 백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공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만든 게 안철수 연구소예요. 연구소는 이름은 붙였지만 결국에는 이게 처음에는 비영리로 시작을 했다가 갑자기 날아갔을 때 그걸 복구하는 방법들이죠. 그로부터 출발을 했던 회사인데 지금은 보안 같은 것까지 다 하고 있죠. 이 회사가 오늘 잠깐 제가 이제 시가총액을 봤더니 시가총액이 5천억이 넘었네요. 만약 안철수라는 사람이 만약 이 회사의 주식을 30%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3, 5, 15, 약 1,500억 정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우리나라의 의사 중에서 가장 명의가 병원장 중에서 가장 우리나라는 이제 병원 같은 게 영리 사업이 아니니까 크게 이제 이익을 남길 수도 없지만 영리 사업이라 하더라도 자 평생을 바쳐서 1,500억을 남긴 의사가 몇 명이나 될까요? 어차피 단 한 명도 없거든. 유한양행이라는 분은 유한양행을 만드신 창업자분께서도 만약에 그분 혼자서 약을 만들고 안티프라민을 만드는 걸로 끝났다면은 그걸로 끝났겠죠. 본인이 죽으면서 아니면 약간의 가족들 정도 끝났겠죠. 유한양행이라는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그 회사는 뭐예요? 대표이사, 이사, 수많은 주주들, 그리고 수많은 연구원들. 그러면 수천 명의 종업원들이 공장부터 시작해서 다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거죠? 유한양행이라는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거고 거기는 가족들에 딸려있는 가족들이 또 하면 몇 명이 일을 하는 거겠죠? 수천 명이 일을 하는 거겠죠. 물론 세계적인 회사로 크지는 않았지만 아직도 크고 있는 회사라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유한양행을 한 회사만 하더라도 유한 그 양행을 창립한 그 창립자 선생님께서 혼자로서 끝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작은 기껏해야 수십억 수백억으로 끝났겠죠. 지금 세계적인 회사로 있는 뭐 베링거 인베라인부터 시작해 독일에 있는 수많은 제약회사들은 시가총액 가치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같이 수백조가 되는 회사가 수두갑니다. 누구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한 명의 의사로부터 출발해서 뭘 거기다 갖다 붙이니까 저렇게 정갈한 거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스템이고 하나는 시스템 속에서 누적적 이득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사람만 단순히 더하는 게 아니라 더하는 사람들의 역량까지도 이 회사에 집중이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폭발적 증가가 되는 거죠. 마크 주커버라는 한 사람, 스티브 잡스라는 한 사람, 빌 게이츠라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돼가지고 한 사람의 룸메이트, 한 사람의 동료 창업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에 윈도우를 만드는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그 회사까지 도달하기까지 도달 이후에 이루어내는 역량들 이게 가능한 게 수백 곡을 수천 곡을 수십 년간 혼자서 부르는 거하고 이것이 폭발적인 시스템에 들어와서 폭발적인 팽창을 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인 거죠. 자, 아웃라이어의 책을 보면은 랭건과 오펜하이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랭건이라는 사람은 혼자서 책을 하루 종일 읽는 사람이에요. 수십 년간 읽으니까 모든 것, 세상의 모든 지식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죽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계속 책을 읽다가 오두막에서 죽어가는 결과를 맞이해요. 이 사람이 읽은 수많은 지식을 더하고 늙어 죽을 때까지 더하니까 무슨 결과가 나와요? 외롭게 늙어 죽은 걸로 끝나는 거예요. 한국의 근로자들과 한국의 많은 기업가들이 랭건과 같은 기업가들이 너무 많고 랭건과 비슷한 종류의 사업가들이 너무 많아요. 수많은 근로자, 수많은 랭건들이 너무 많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요. 심지어 일하다가 가장 많이 죽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얼마나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어요. 두 가지가 부족한 거죠. 한 가지는 뭐가 부족하는 거죠? 시스템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가 부족하는 거죠? 누적적 이득에 관해서 그 성과나 그 실효성에 관해서 모르는 거죠. 체득을 못하는 거죠. 수없이 혼자서 열심히 일을 한 거죠. 열심히 일을 한 결과물이 뭐죠? 열심히 일을 한 결과물이 매년 월급의 90%, 100%를 다 저금한다 하더라도 가난하게 죽어가요. 랭건이 책을 읽다가 오두막에서 혼자 늙어 죽는 거하고 똑같이. 오펜하이머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이상한 천재였어요. 그런데 오펜하이머의 장점은 뭐냐면은 인화력이었어요. 자, 2차 세계대전 때 진주만 폭격을 당하고 수많은 미군이 죽어가던 시절에 미국에서는 이렇게 전쟁을 끌다가는 전쟁의 성산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원자폭탄 계획을 세워요. 원자폭탄 계획이 맨하탄 프로젝트였는데 그래서 원자폭탄 계획을 세울 때 자, 이거는 화학, 생물, 물리학, 국방학 온갖 무기학들이 다 종합된 결과물이 원자폭탄을 만드는 건데 단순히 천재도 안 되고 과학자도 안 되고 여러 가지가 다 결합이 돼야 돼요. 아인슈타인은 이론만 제공했지만 이거를 모든 철강 기술, 폭발 기술, 화학 기술, 물리학 기술이 다 결합이 돼야 원자폭탄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 최고 책임자를 누구로 할 것까 해서 결국에는 오펜하이머가 선정이 됐어요. 자, 어마어마한 지식을 축적한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뭐가 들어간 거죠? 수많은 천재 과학자들이 얼마나 자기 고집이 많고 자기 철학이 많아요. 이거를 다 하나로 묶어내는 뭘 한 거죠? 시스템으로 결합을 시킨 거죠. 흔히 선거운동된 그 요즘에 책은 완팀이라고 그러는데 완팀 내에서 시스템이 작동하게 하고 결과물이 나오게 했잖아요. 그 결과물이 뭐예요? 원자폭탄이에요. 이 원자폭탄이 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킨 결과물로 나온 거예요. 원자폭탄이 없었으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나라에 해방도 없는 거예요. 일본에 철수도 없는 거예요. 이 결과물이 나온 것도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누적적 이득이 결과물인 거죠. 자, 피라미드라는 개념이 나쁜 개념으로 쓰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신천지의 이만희는 뭘 이용한 거죠? 두 가지를 나쁘게 이용한 거죠. 하나는 뭐예요? 시스템. 또 하나는 뭐예요? 누적적 증가. 성경에 나오는 14만 4천 명. 한 부족당 12,000명씩. 12부족. 그래서 14만 4천 명이 되면은 천국의 문이 닫힌다. 그거 닫히기 전에 네가 빨리 들어와라. 라는 하나의 철학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시스템 안에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 시스템의 가장 위에는 누가 앉아 있는 거죠? 이만희가. 작동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14만 4천 명, 24만 4천 명, 34만 4천 명. 사실은 이거는 허울뿐인 숫자니까 다 뭐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 이만희를 위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만희와 같은 사업가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가진 사업 아이디어를 나쁜 사이비 종교를 이용하지 않고 그걸 선순환적으로 이용해서 어떻게 됐겠어요? 40만 명의 열심인 피땀 흘리는 피와 땀을 누구를 위해서 바치는 거죠? 신천지 이만희를 위해서 바치는 열혈 분자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추종자들.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시스템이? 처음에는 이만희로부터 시작됐다가 몇 명으로부터 시작했다가 어떻게 되는 거죠? 좁쌀로부터 시작했다가 눈덩이가 되고 나중에 어떻게 되고 바위가 되는 거죠. 이게 더하기로는 안 돼요. 피라미드를 어떻게 만들었을까에 많은 수수께끼들이 많아요. 피라미드 돌멩이 하나가 2,000kg예요. 2,000kg 어떻게 들 거예요? 2,000kg나 되는 바위를 몇 명이서 들어도 못 들어요. 근데 이런 피라미드를 수십 개를 만들어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지렛대. 하나는 뭐예요? 통나무 같은 걸 이용해서 수레바퀴 역할을 한 거죠. 큰 돌멩이를 갖다 맞춰놓고 뭐예요? 통나무를 갖다 끼우는 거죠. 원하는 대로 굴르는 거죠. 그리고 도로를 이용해가지고 갖다 놓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기구를 이용하니까 산과 같은 피라미드가 종이 쪽 그냥 조각하듯이 쉬운 거예요. 뭘 이용한 거죠? 레버리지, 지렛대, 통나무 바퀴, 그리고 도로래. 자, 여러분이 200kg도 아니고 2000kg라는 데는 돈을 들려고 끙끙대지만 전혀 들지 못해요. 깔딱도 안 해요. 근데 어떻게 가능해요? 시스템을 넣으니까 가능해요. 지렛대를 넣으니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수없이 많은 자본주의의 결과물은 회사라는 것이 이것을 가장 용이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요? 회사라는 걸 세워요. 주주, 유한 책임. 나중에 주식회사에 관해서 조금 더 다음 시간에 시작하면서 첫 시간부터 주식회사의 장점과 주식회사가 왜 유용한지에 관해 얘기하겠지만 오늘은 럭박의 시스템에 관해서 얘기할게요. 왜 시스템인가? 자, 그래서 안철수라는 그냥 평범한 의사가 그냥 컴퓨터를 조금 잘 고치는 의사가 한 명도 수술한 적도 없어요. 최근에 뭐 코로나 봉사활동 하는 한 명도 수술한 적도 없지만 의사로서 제대로 활동한 적도 없지만 재산은 가장 많이 모았어요. 무슨 법칙을 이용한 거예요? 시스템과 누적적 이동을 이용한 거죠. 지금도 벌고 있는데 돈은 계속 누가 벌고 있어요? 안철수 연구소 안랩이라는 회사의 직원들이 벌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자, 자본주의의 핵심이 자본주의는 결국에는 시스템을 이해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완전히 갈려요. 자본주의 핵심은 주식회사고 주식회사의 핵심은 시스템을 이해하느냐예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이 얘기를 잠깐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뭐 하던 사람이에요? 골리앗은 블레셋, 오늘날의 팔레스타인 장군이고요. 키가 한 2m, 한 50쯤 되는 것 같아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평범한 꼬마였어요.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블레셋의 장군이었는데 이 친구가 전장에 나오면서부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리멸렬 계속 대패를 하는 거죠. 하루는 다윗이라는 꼬마가 이 친구는 양치기예요. 양을 치는 친구가 전장에 나갔는데 이스라엘 사람은 엄청 능멸하고 욕을 하고 하는 걸 보면서 이때 당시 왕이 사울 왕이었는데 사울 왕한테 가서 내가 가서 좀 싸우겠다 이랬더니 사울 왕이 말려요. 이게 꼬마가 무슨 뭘 하겠다고. 자,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은 이유가 뭘까요? 핵심 무기가 뭐였을까요? 다윗은 돌멩이 4개를
보자기에 싸고요. 그리고 사울이 갑옷을 줬는데 너무 커가지고 벗어버렸어요. 그래서 돌멩이 4개 들고 왔어요. 그리고 나가서 골리앗을 봤는데 골리앗이 꼬마가 막대기 하나 들고 돌멩이 4개 들고 온 거죠. 그 골리앗이 한참 비웃었죠.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딱 한 방에 골리앗이 머리에 박혀서 끝났어요. 그리고 머리에 박고 넘어지니까 골리앗이 차고 있던 칼을 뽑아가지고 목을 베고 끝나요. 그리고 나서 이 꼬마 다윗은 양치기 소년이었죠. 이스라엘의 2대 왕이에요. 1대 왕이 사울이고 2대 왕이 다윗인데 사울의 아들은 아니에요. 양치는 꼬마였을 뿐이에요. 이 전쟁의 결과를 사람들이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나 천주교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했다고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쌩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도 축복을 안 했어요. 축복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원래 뭐 하든 양치기 여러분 혹시 요즘에 낮과 밤에 기온차가 엄청나게 심해가지고 요즘에는 낮에는 엄청 덥고 밤에는 춥고 이러는데 이스라엘 사막 같은 경우는 굉장히 추워요. 밤에는. 낮에는 굉장히 덥기도 하고. 그리고 늑대나 일이나 하이에나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양들을 먹어가려고 난리가 나요. 시골에서 보면은 너구리나 오소리가 닭을 잡아갈 때 보면은 밤새씩 꼬고닥 하는 사이에 닭이 싹 없어져요. 짧은 구멍으로 가서 닭을 팍 채가지고 날아가요. 늑대 같은 경우는 이런 오소리 같은 게 아니라 이것도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이게 살벌한 동물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누가 지켜내야 돼요? 목동이 지켜내야 돼요. 늑대가 왔을 때 돌멩이를 때려가지고 걔를 못 잡으면 어떻게 늑대한테 먹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릴 꼬마 때부터 어떻게 해요? 돌멩이 던지는 연습도 하고 늑대가 얼마나 빨라요? 이걸 갖다가 누가 막아내는 거예요? 꼬마 목동이 막아내는데 다윗이 목동 역할을 몇 년간 했어요. 여러분 돌멩이 던져가지고 저 벽을 던지는 저 비상구를 맞추는 연습을 안 해쳐봐요. 움직이지 않는 거잖아요. 맞추는 건 쉬워요. 늑대는 안 움직여요. 움직이는 걸 맞춰야 돼요. 어려워 쉬워요? 무지 어려워요. 한 번 맞아서 늑대가 파마고 하고 도망가야지 잘못하다 보면 늑대한테 반격을 당해 죽을 수 있어요. 이 일을 다윗은 몇 년간 한 거예요? 수년간 들판에서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골리앗 앞에 섰어요. 골리앗이 더 늑대보다 빨라요, 느려요? 골리앗은 가만히 서 있어요. 큰 덩치컷. 자, 다윗이 보니까 저건 뭐예요? 큰 괴물이고 움직이지도 않아요. 움직이는 거 명령시키던 다윗이 움직이지도 않는 저 골리앗 명령시키는 그거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식은 중복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해서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은 게 아니라 움직이는 이리와 늑대를 때려잡던 다윗이 움직이지 않는 골리앗 때려잡는 것은 식은 중복이에요. 다윗은 뭐가 쌓인 거예요? 이미 일만시간의 법칙을 통과했어요. 들판에서 뭘 연마한 거예요? 빌 게이츠가 고등학교 때 컴퓨터 프로그램을 연구했듯이 비틀즈가 함부르크에서 밴드를 연습했듯이 이미 수년간 빠른 동물도 잡는 연습을 했기 때문에 골리앗 잡는 것은 일도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일만시간의 법칙도 같이 나오는데, 자, 누적적 이득을 하려면 그냥 누적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누적적 이득을 하기 위해서 시스템도 이해해야 되고 전문화가 필요해요. 제가 두 번째 시간이고 세 번째 시간일 때, 자, 넥스트 소사이티,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논쟁을 하면서 시공인에서, 시에서 물어봤던 게 뭐예요? 인구 구조의 변화, 고령화.
두 번째, 공무역 선물을 받던 글로벌라이제이션, 인터내셔널라이제이션. 세 번째, 인에서 받게 될 게 사람들이 뭐예요? 4차 산업혁명이 되고 더 빠르게 변하는 패턴에서는 전문화된 사람만 살아남는다 그랬잖아요. 자, 아니 이수만이 딴따라하는, 그냥 우리 흔히 얘기하는 딴따라하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인데 어떻게 수천억을 벌어요? 이미 그 사이에 뭘 하는 거죠? 이수만과 양현석은 노래 부르는데 전문을 하는 게 뭐예요? 문화산업에서 처음에 한 명 연예 출연시키고, 2명 출연시키고, 3명 출연시키고, 그 다음에 연습시키고, 연습시키고 또 연마하고, 그 다음 연마하고, 지금 뭘 쌓아가는 거죠? 이수만과 양현석도 최고의 싱어로서, 가수로서, 엔터테이너로서 최고의 경지를 도달한 게 아니라 경영을 시작하면서 혼자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뭘로 한 거죠? 여기도 똑같이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시스템을 이해한 거죠. 두 번째는 뭘 한 거죠? 누적적 이득. 자, 이수만이 밑에도 이수만이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밑에는 옛날에 노래 가수 하던 강타부터 시작해서 몇 명이 지금 뭐 한 거예요? 강타가 이사예요. 그 밑에 사람들, 아까 신천지에 이만희가 그 밑에 수많은 사람을 세웠잖아요. 12지파를 우두머리를 세웠어. 소우두머리. 소우두머리 또 수백 명이 또 있어요. 그럼 이만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만희가 잠깐 꼭지를 돌리면 어떻게 돼요? 수만 명이 움직여요. 이수만이가 하나 시간을 주면 어떻게 돼요? 그 밑에 수많은 이사들을 밀고 이사들 밑에 각 매니저들 움직이고 하면 어떻게 돼요?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좁쌀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뭐가 돌아가는 거죠? 눈덩이가 돌아가는 거고 바위가 돌아가는 거예요. 왜 나훈아는 지 혼자 노래를 부르다가 지쳐서 저렇게 있느냐? 이민자는 왜 노래를 부르다가 지쳐서 저렇게 늙었느냐? 부를 축축하는 거고 한 게 없어요. 이 친구들 뭐가 없는 거죠?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종로를 주름잡던, 일제시대 때 종로를 주름잡던 김두한이가 있어요. 김두한이보다 훨씬 싸움을 잘하는 히라손이가 있었어요. 히라손이는 종로의 뒷골목을 단 한 골목도 차지한 적이 없어요. 지 혼자 싸움을 잘했어요. 번개같이 싸움을 주먹도 있었어요. 한 방 맞으면 가는 거예요. 자, 김두한이는 뭐였어요? 동생들을 챙기고 친구들을 챙기고 그 밑에 뭐가 있는 거죠?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로 뒷골목으로 또 챙기고 국회의원도 하고 이런 거예요. 자, 자본주의는 뭐예요? 가장 용이하게 만드는 시스템이에요. 뭘 시스템이요? 돈을 벌기 가장 용이한 시스템.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이게 지렛대가 되는 거고, 이게 누적적 증가하는 거에 바탕이 될 수 있는 최고의 툴이 주식회사 제도고, 이거를 잘 활용하면 뭐가 되는 거죠? 수많은 부자가 탄생할 수 있는 받침대가 되는 게 주식회사 제도예요.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그렇게 아마존에 제프 베조스가 나오고,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가 나오고, 페이스북에 마크 주커버가 나오고, 스티브 잡스가 나오고, 애플이 나오는 거예요. 최근에 야후같이 거대한 공룡 같은 회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레기에 여쪽한 이름도 어려운 소련 계열 애들이, 러시아 계열 애들이 뭘 만드는 거예요? 구글이라는 회사를 만들잖아요. 여러분 맨날 보는 게 요즘 유튜브 보잖아요. 유튜브 누가 사갔어요? 구글이 사갔어요. 유튜브 통해 가지고 받아들이는 유튜버, 최근에 보는, 요즘에는 뭐 애니메이션 만드는 어떤 그 네이버 같은데 만화 만드는 애들이 10억, 20억, 70억을 가져간대요. 그러면 그걸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유튜브를 운영하는 회사는 어디서 얼마를 가져가겠어요? 전 세계인들이 다 이용하는데? 이만희는 시스템을 악으로 이용했지만, 자, 구글 같은 데 이걸 뭘로 이용하는 거죠? 프로핏 시킹, 프로핏 쉐어링으로 이용하는 거죠. 시스템 플러스 누적적 이득이 결합되니까 뭐가 나오는 거죠? 구글 같은 회사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이 뭘 이용하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를 이용해서 수많은 이익을 창출하고, 그 다음 또 이유는 뭐 하는 거죠? 쉐어링 들어가는 거죠. 빌 게이츠 혼자서 아프리카를 위해서 공헌하는 지원하는 금액이 유엔 300국 나라가 다 지원하는 금액을 총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이 지원을 하고 있어요. 누가요? 빌 게이츠가. 뭘 통해서 벌은 이득이에요? 누적적 이득을 통해서, 시스템을 통해서 벌은 이익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기업을 컨설팅을 하든, 여러분 스스로 기업가가 되든,
이해를 못하고 누적적 체정을이나 누적적 체감을 이해 못하면은 아예 자본주의나 컨설팅이라는 얘기를 여러분 입에 담고 다니면 안 돼요. 자, 수많은 부자들이 유태인 쪽에서 계속해서 쏟아지는 이유는, 수많은 화격의 부자들이 쏟아지는 이유는 하나예요. 이 친구들은 시스템을 이해하고 누적적 이득을 아는 거죠. 우리가 지금 가장 몰입하는 건 어디에 몰입해 있어요? 우리는 나 혼자 잘 사는 거, 월급 많이 받는 거. 근데 이 친구들은 어디에 몰입됐어요? 월급 많이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오너가 되는 거. 오너가 되어서 뭐예요? 누적적 이득을 누리겠다는데 몰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똑똑한 친구들은 뭘 시킨다 그래요? 장사를 시키고 사업가를 시키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누적적 이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2차 세계대전 때 600만 명이 유태인을 죽였는데도 살아남은 몇 명이 다시 불을 쌓을 수 있는 것은 시스템을 이용하고 누적적 이득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 세계 웰스를 양분하고 있는데 하나는 유태계고 하나는 화교예요. 그 속에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 우리나라 사람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의 미래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주 수업을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주식회사 제도에 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크게 두 가지를 제가 얘기를 할 건데, 하나는 제가 조금 더 주식회사 제도, 그 다음에 자본가와 근로자, 그리고 시스템에 관해서 좀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 영상 강의를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